안녕하세요, 말시름입니다. 이전 커뮤니티 글에 결국 다 구매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었죠. 오늘은 그 3개 중 가장 먼저 온 샤오미 홍미 패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가 홍미 패드와 AP도 미디어텍 헬리오 지국으로 갖고 가격대가 15만원대로 비슷해서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를 받지 못했지만 LTE 지원만 떼놓고 본다면 먼저 홍미 패드를 사용해본 느낌은 이건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르다입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품질부터 차이가 크고요. 와이드바인 L1으로 OTT 역시 좋은 화질로 즐길 수가 있고 자체 UI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확실히 좋습니다. 레노버가 가성비 태블릿 시장을 장악했을 때 올드큐브나 테클라스트 등 이런 제품들이 실상 맥이 끊기다 싶었죠. 그도 그럴 것이 AP를 T618 이상 내놓질 않고 재탕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 좋고 와이드바인 L1으로 넷플릭스를 FHD 화질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비슷한 가격에 레노버를 선택하는 게 당연했죠. 근데 레노버도 요즘 좀 시들한 게 와이드바인 L3 강등 이슈나 새 모델 출시인데 AP가 너프됐다든지 하는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요. 홍미 패드를 사용하면서 역시 이 가격대 시장은 샤오미가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키징을 보면 흠칫하죠. 어디서 좀 많이 본 패키징이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샤오미는 처음부터 꾸준히 A사 벤치마킹을 해왔죠.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참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옆집에 민철이, 수진이 밥만 좀 닮아라. 샤오미는 이런 말을 참 잘 실천한 것 같아요. 오리지널만큼은 안 돼도 계속 밥만 닮으려고 했다 보니 지금은 세계적으로 입지가 상당히 커졌죠. 구성품은 태블릿과 충전 어댑터, 타입C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는 110V고요. 돼지코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0.61인치고 두께는 약 7mm 정도 됩니다. 얇은 편이죠. 무게는 445g 정도 되고요. 레노버 11인치 되는 태블릿이랑 두께나 무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볼륨 버튼과 하단에는 마이크로 SD카드 트레이가 있고 상단에 전원 버튼, 하단에 타입C 충전 단자, 그리고 쿼드 스피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 메탈 유니바디와 플랫 프라임 디자인으로 전체 테두리가 끊어지는 거 없이 매끄럽게 되어 있죠. 뒷면에 후면 카메라가 있고 카툭기가 조금 있지만 바닥에 놔도 카메라 때문에 크게 뒤뚱거리진 않더라고요. 디자인과 소재 면에서는 가격 대비 고급지고 퀄리티가 괜찮아 보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가운데 위치해 있고 조도 센서가 있어서 자동 밝기 조절이 됩니다. 카메라 화소는 전후면 모두 8MP고요. 동영상 촬영은 1080p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105도 화각 지원으로 영상 회의나 통화 시에는 더 넓은 화각으로 찍혀지고 카메라 품질은 사실 이런 걸로 사진 찍을 일은 딱히 없으니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1200x2000 2K급이고 주사율은 최대 90Hz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가 OLED가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설정만 들어가 봐도 디테일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배색 방안에 들어가게 되면 색상과 색 온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명의 기본 모드로 보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시력 보호 모드가 있는데 블루라이트를 감소해주는 모드와 아예 종이 질감으로 화면 전환을 해서 텍스트를 주로 읽을 때는 확실히 눈 피로도가 덜했습니다. 15만원 가격대에 어떻게 이런 디테일이 가능할까 싶죠? 샤오미는 원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들어 왔었던 회사고 자체 미 UI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샤오미 제품군에는 같은 UI를 사용하고 기기끼리의 호환이나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이런 것만 봐도 올드큐브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와 비교할 대상이 안 되겠죠. 레노버 같은 경우도 GUI로 자체 UI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 UI가 좀 더 완성도가 좋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주사율 같은 경우도 기본 60Hz로 되어 있지만 사용자 지정을 누르게 되면 재생률을 90Hz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텍스트 볼 때 화면 전환 등 좀 더 매끄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FHD 해상도로 볼 수가 있고요. 화면 밝기가 꽤 밝은 편이고 색 표현도 괜찮아서 영상기로 활용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쿼드 스피커와 돌비 애트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기 볼륨도 큰 편이고 영상 볼 때 태블릿 스피커로 충분히 볼만 했습니다. 태블릿 같은 경우는 주 사용 목적이 영상기로 활용이 크다 보니까 필요 충분 요건은 다 갖춘 셈이죠. 레노버가 요즘에 L3 강등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2023 P11 플러스도 와이드바인 L3라서 넷플릭스를 SD 화질로 봐야 하는데 같은 AP에 레노버는 27만원을 주고 샀고 홍미 패드는 15만원을 줬으니까 디스플레이 사이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홍미 패드가 가성비 그냥 발라버리네요. Hey, do you ever take a night off? Have you ever run a restaurant? Fair. Look, I only ask because Cooper and I were chatting with Camille, and it seems like she misses you.
and could do with a little bit of romance. Did Emily send you to say this? What? No. It's just mate to mate.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를 사용하고 GPU는 말리 G57을 사용합니다. 벤치마크 몇 가지를 보면 긱벤치 6는 싱글 731, 멀티 1973, 3D 마크 테스트 와일드라이프 1239, 익스트림은 342입니다. 램 같은 경우 4기가와 6기가 제품이 있었는데 저는 4기가를 구매했고요. 용량은 128기가 UFS 2.1을 지원합니다. 앱 설치나 실행도 빠르고 쾌적한 편이고요. 이게 앱 삭제할 때 이렇게 팡 터지는 MIUI만의 요 빵 터지는 게 있는데 은근 쾌감 있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3, MIUI 14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8000mAh고 18W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꽤 되는 편이지만 사용해보면서 배터리 효율이 꽤 괜찮더라고요. 영상 재생 및 게임, 벤치마킹을 좀 돌렸는데도 30% 정도 닳고 대기 전력 관리도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비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레노버 2023 P11 플러스가 배터리가 진짜 높거든요. 대기 전력 관리도 별로고 배터리도 홈미패드가 300mAh 더 많습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는 걸로 10시간 좀 넘게 사용해도 배터리가 남더라고요. 충전도 빠른 편이고 배터리 타임과 효율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블루투스는 5.3, GPS와 LTE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블릿 화면상 제스처 및 3버튼 탐색 모두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스처 사용을 권장합니다. 미패드 5 프로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어 센터나 이런 설정 항목들이 익숙하더라고요. 설정 항목들이 꽤 디테일하고 필요한 것들 위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금 화면 같은 경우 들어 올려 깨우기나 탭해서 화면 깨우는 항목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은근 탭으로 화면 켜는 거 필요하죠. 웹서핑이나 웹툰, 텍스트를 볼 때는 더 큰 화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61인치에서도 충분히 볼만했고요. 90Hz 주사율과 시력 보호로 종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장시간 봤을 때 눈 피로도가 일반 태블릿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웹서핑이나 웹툰 볼 때 화면도 빨리 뜨고 크게 버벅임이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화면 분할 같은 경우가 홈미패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대신 플로팅 창 모드가 있는데 모든 앱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앱을 꾹 누르게 되면 플로팅 창이라는 항목이 뜨죠.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사이즈는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멀티태스킹 시 띄워놓으면 좋더라고요. 가끔 간헐적으로 홈화면으로 돌아오거나 백그라운드 앱을 확인할 때에는 약간 좀 버벅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조금 거슬리는 편이긴 해요. 게임 같은 경우 고사양 게임은 아무래도 돌리긴 좀 버겁고요. 이전에 G99 AP 사용하는 기기들 리뷰를 몇 가지 했었기 때문에 게임 퍼포먼스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게임들은 큰 무리 없이 돌릴만 했지만 모바일 배그 같은 경우도 HD 정도로밖에 지원을 안 하고 검은 사막 모바일 정도는 그래픽 사양 높게 해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실행해본 게임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는 대략 15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판매되는 곳들이 15만원대에 판매되는 곳도 있지만 20만원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플레이 50 미니 프로랑 이 제품을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제품을 고민했었던 거는 단순 가격 때문이었거든요. 전반적인 스펙과 비벼보려고 한다면 레노버 P11 플러스 202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은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신다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고, P11 플러스 2023과 비슷한 가격대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냥 적당한 가격대 제품을 구매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패드 5와 5 프로를 사용해보면서 샤오미 태블릿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자체 UI로 계속 지원되는 것도 그렇고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도 따로 반글화나 셀프 롬업 같은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기 때문에 홍미패드도 사용해보면서 15만원대라는 가격을 생각해서 그런지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배터리 타임과 효율이 좋아서 오래 사용하기도 하고 L1 등급과 쿼드 스피커로 영상기 활용으로 부족함 없었고 90Hz 주사율과 400니트 밝기 및 시력 보호 모드가 꽤 괜찮아서 이북이나 웹서핑, 텍스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임 용도로는 고사양 돌릴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